저희는 이번 우아콘에서 코드 리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서비스 파트에서 커머스 서비스의 웹뷰를 개발하고 있는 강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진님과 함께 서비스 파트를 맡고 있는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민스토어의 셀러 오피스랑 커머스 어드를 맡고 있는 박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용님과 함께 플랫폼 파트에서 백오피스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신입 개발자 신세희입니다. 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이고요. 현재 총 14명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배민 내 커머스 웹 전반 담당하고 있어요. 커머스라고 하면은 비마트, 배민스토어, 배민쇼핑 라이브 전국 별미가 있고요. 저희는 이 서비스들을 모바일 웹뷰와 어드민 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을 두 파트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요. 먼저 저와 은현님이 속한 서비스 파트는 고객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모바일 웹뷰 개발과 운영,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용님과 세희님이 속한 플랫폼 파트는 판매자와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백오피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는 비율이 딱 좋게 서비스 파트 2명, 플랫폼 파트 2명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리고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 개발뿐만 아니라 서버, 디자인 시스템, 데브옵스 등 다양한 개발 경험과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한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 회고, 문서와 코드 리뷰 등 성장을 위한 문화를 독려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발표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코드 리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요. 그 다음 저희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의 코드 리뷰 문화를 만들어 나간 과정과 개선기를 소개하면서 얻은 것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좋은 코드 리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코드 리뷰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저희 팀 코드 리뷰 문화가 잘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팀원 간의 신뢰와 유대라고 생각해요. 보통 리뷰나 피드백은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약 5개월 동안 커머스 통합 TF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서 붙어있는 시간이 길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 친밀감, 그리고 신뢰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돼서 굉장히 많은 리뷰도 가감없이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 팀원분들이 다들 유쾌하셔서 리뷰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코드 리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적고 코드 리뷰 자체가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가 코드 리뷰를 즐기면서 하다 보니 여러 장점들을 느끼고 이것들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아콘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팀의 코드 리뷰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코드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야 문화 구성 과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이 코드 리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용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코드 리뷰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왜 해야 하는지는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코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코드의 안정성과 퀄리티 향상 등 다양하죠. 그런데 코드 리뷰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실무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팀 내에서 코드 리뷰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코드 리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면 좋은 코드 리뷰 문화를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저희 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드 리뷰가 중요하고 필요했던 이유와 이와 관련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팀 내 코드의 일관성 유지, 로직에 대한 더블 체크, 코드의 중복 제거, 그리고 성장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팀 내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드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신생팀이라 다양한 팀에서 오신 분들과 많은 신규 입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익숙한 코딩 스타일이 달랐는데요. 각자 스타일대로 작성한 코드들이 파편화되어 가지고 큰 혼란을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가능한 빨리 팀의 코딩 스타일을 정하고 적용을 해야 했어요. 사실 코딩 스타일은 말로만 듣거나 문서를 보고 금방 적응하거나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팀 초창기에는 린트와 포매터의 도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코드 리뷰를 통해서 빠르게 팀 코딩 스타일을 정착시켰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리뷰 예시처럼 네이밍과 타이핑을 비롯한 다양한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코드를 보면서 맞춰나간 덕분에 팀 코딩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했는데요. 이때 모두가 코드 리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팀의 코딩 스타일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코멘트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전에 숫자 증감에 여러 연산자를 혼용하다가 비일관성을 뛰어넘어서 아예 동작에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리뷰를 통해서 이 관련 린트를 보완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일관된 아키텍처로 계산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반부터 코드 리뷰를 통해 팀 코딩 스타일을 맞추고 코드 일관성을 유지한 덕분에 개선이나 유지 보수를 할 때 들어갈 리소스가 크게 줄어든 것을 느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담당했던 도메인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작성한 로직과 이름과 타입만 보고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은현님과 모바일 웹 프론트 작업을 함께 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코딩 스타일이 같아가지고 코드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게 맞춰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석진님 서포트 감사합니다. 다음 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로직을 더블 체크해서 코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드 리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희는 빠듯한 일정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일부 도메인은 요구사항과 기획이 자주 바뀌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 노출 조건을 반대로 한 경우 등 로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등 미처 잡지 못했던 실수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런 실수들을 바로잡아 코드의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메인을 가진 선생님들이 코드 리뷰를 통해 오타를 꼼꼼히 잡기도 했고, 약간 의구심이 드는 로직은 의도된 건지 더블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저희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의도와 반대로 코드를 작성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코드 리뷰를 통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로직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예상을 하고 예외 처리와 방어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기 예시에서는 undefined 처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코드 리뷰를 통해 로직을 더블 체크하면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이슈를 예측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었고, 코드를 작성할 때에도 실수 없이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덜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코드 리뷰는 중복되는 코드를 제거해서 변화에 유연한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명이 넘는 저희 팀이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작업을 맡아도 동일한 컴포넌트나 로직을 각자 만들기도 했고, 비슷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코드 중복 문제가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통해 중복된 부분들을 파악했고요. 그다음 공통 컴포넌트나 로직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추상화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나씩만 소개를 할게요. 먼저 통일 사례인데요. 저희가 커머스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날짜와 가격을 다루는 일들이 많은데 이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표기하는 유틸들을 다들 각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렌더링마다 수행할 로직을 디바운스하는 훅이라던가 아니면 유니크한 아이디를 만드는 훅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이것들을 비롯한 중복된 유틸과 훅들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파악해 두었고, 최근에 여유가 있던 기간 동안에 공통 유틸과 훅이 담긴 패키지를 만들어서 통일을 시켰어요. 두 번째 사례는 마침 저희 4명이서 진행했던 컴포넌트 추상화 작업인데요. 이 중 일부를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셀렉트와 텍스트 에어리를 비롯한 일부 컴포넌트들은 인풋 컴포넌트와 디자인도 그렇고 사용자 입력과 상태 처리 로직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인풋 컴포넌트의 코드를 복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컴포넌트들을 분석해서 공통 디자인을 적용한 베이스 컴포넌트와 입력과 상태 처리를 하는 베이스 훅을 만들고 이들을 기반해서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어서 코드 중복을 크게 줄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통해 코드 중복을 방치하지 않고 미리미리 제거를 해왔다 보니까 코드의 양이나 복잡도를 크게 줄였고요. 지금도 개선이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상당히 줄어든 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성장을 위해 코드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뷰에 올라온 코드나 수정 제안을 보면서 코딩 노하우나 영감을 얻기도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마주한 이슈와 배경 지식을 저희는 코드 리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비슷한 이슈가 생기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관련된 지식을 얻어가는 건 덤이죠. 슬라이드에 있는 이 예시를 보시면은 모바일 웹뷰 개발 중에 뒤로 가기와 웹뷰 입탈 재진입에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공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작성한 구조나 접근 버릇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신이 없을 때에도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처럼 코드 리뷰를 통해서 고민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성능이나 유지보수 관점에서 더 나은 구조와 접근 버릇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설계와 개발 그리고 이슈 해결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늘려나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정리해보면 저희 팀은 코드 일관성 유지, 로직 더블 체크, 코드 중복 제거, 함께 성장, 이러한 이유들로 코드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어떤 코드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세희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저희 팀의 코드 리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징은 뭔지, 코드 리뷰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코드 작성하고, 코드 리뷰 받고, 피드백 반영해서 아름다운 코드를 완성시킨다. 사실 이게 끝인데요. 너무 쉽지 않나요? 농담이고요. 우선 저희 팀 코드 리뷰에는 몇 가지 과정과 규칙이 있어요. 먼저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머지 리퀘스트, GitHub에서는 풀리케라고 부르죠. 이 MR을 생성하면 저희의 코드 리뷰 매니저가 리뷰어 2명을 랜덤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팀 내의 서비스와 플랫폼, 디자인 시스템 등 여러 프로젝트별로 작업자들은 다른데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랜덤으로 리뷰어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모든 리뷰에 리뷰어로 당첨이 되는 웃긴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프로젝트별로 담당자를 나눠서 리뷰를 한다면 코드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저희 팀은 성격이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도 리뷰를 해서 모두가 모든 프로젝트를 알아가면서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리뷰어를 2명만 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리뷰어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리뷰를 남기는 것이 더 권장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즉시 출동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 내에 이런 분위기가 매우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배정된 MR이 아니더라도 왜 내가 리뷰어도 아닌데 코드 리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코드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 팀이 코드 리뷰를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프로세스는 다른 팀들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희님이 저희 팀만이 가진 특징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석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코드 리뷰 과정들은 사실 크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팀들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팀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프론트엔드 매니저, 코어 코드 리뷰 시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것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프론트엔드 매니저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매니저는 저희의 데브옵스 봇이에요. 말하자면 코드 리뷰를 도와주는 전담 매니저인데요. 가끔 업무가 바쁘면 코드 리뷰를 깜빡하거나 배정된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리뷰 담당자에게 프론트엔드 매니저가 슬랙 멘션으로 MR에 대한 알림을 줍니다. 혹시 알림을 못 듣고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서 잊지 않고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MR의 주인도 코드 리뷰가 달리면 바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어야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업무를 하면서 매번 메일을 빠르게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프론트엔드 매니저가 코드 리뷰가 달릴 때마다 MR 작성자에게도 슬랙 알림을 줘서 리뷰가 오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매니저 덕분에 저희 코드 리뷰 사이클이 훨씬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매니저는 이렇게 알림을 주는 일 외에도 2개의 어프로브 최소 요건을 충족했을 때 타겟 브랜치에 머지시켜주는 일이라든지 다수의 MR이 어프로브를 받아서 타겟 브랜치에 머지될 대상이 쌓여 있을 때 순차적으로 오토 머지를 시켜주는 일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성공 실패 여부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일이라든지 MR이 생성되면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수많은 귀찮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걸 대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 덕분에 개발하는 저희는 편하게 개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는 코어 코드 리뷰 시간이 있어요. 종종 업무가 너무 바쁘면 코드 리뷰를 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한 사람만 코드 리뷰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코드 리뷰가 늦어져서 업무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오전을 코어 코드 리뷰 시간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출근을 하면 프론트엔드 매니저가 하루의 시작은 MR을 확인해요 하는 알림을 주는데 올라와 있는 모든 MR을 다 같이 살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어 코드 리뷰 시간을 새로 만들고 나니까 따로 리뷰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MR이 남아있어서 제때 배포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팀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데브옵스 봇과 코어 코드 리뷰 시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저희 팀의 자유로운 분위기도 저희 팀만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인님께서 자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저희 팀의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희 팀의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실제 코멘트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는 MR에서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이상해요 하는 일반적인 코드 리뷰들 외에도 이렇게 캐주얼한 코멘트들을 많이 주고받아요. 이게 코드 리뷰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런 코멘트 하나하나가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좀 더 편하게 리뷰를 남기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끝없이 이어지는 많은 리뷰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감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원래 리뷰나 피드백이라는 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 또 중요한 리뷰가 아닌 것 같으면 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격식을 차리는데 따로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 팀 코드 리뷰 문화 자랑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인님께서 저희 팀만의 코드 리뷰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코드 리뷰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큰 프로젝트도 맡았던 만큼 크고 작은 이슈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규칙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현님께서 저희 팀이 대표적으로 개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코드 리뷰 문화 중 가장 최근에 개선된 규칙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코드 리뷰를 대하는 자세, MR에 대한 규칙, 그리고 기록에 관련된 사례 총 4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마 코드 리뷰를 해보았던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예전에는 MR이 간단하거나 크게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 것 같은 작업이라면 코드를 대충 보고 바로 어프로브를 해버리는 그런 기계적인 코드 리뷰를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꼼꼼한 리뷰를 할 수 있는 자세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농담으로라도 어프로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지향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MR 제목을 개선한 사례인데요. 초기에 14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형식으로 MR 제목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커밋 로그를 볼 때 가독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목을 작성하는 규칙을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MR과 관련된 개선 사항인데요. 저희가 바쁜 와중에 빠르게 기능을 완성해야 하다 보니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리뷰어는 코드만 보고 관련 배경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었죠. 또 너무 간단한 MR 제목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어요. 한편 너무 많은 양의 코드를 리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리뷰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 코드 리뷰를 미루게 된다던가 코드의 양만큼 당연히 리뷰가 많아서 피드백을 적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작업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는 MR 크기를 수치적으로 제한해서 해결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그러면 예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R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템플릿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리뷰어는 MR만 보고도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작성자는 MR 크기를 스스로 체크해서 범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규칙이 생기면서 팀원들이 히스토리 파악에 용이하도록 커밋 메시지 또는 MR 제목을 적고 있어요. 또 작업한 내역을 상세히 적기 위해 설명과 더불어 이미지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MR도 작은 범위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했듯 작은 단위의 MR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커밋 단위로 작업 내역을 설명하고 리뷰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으로 기록에 관련한 개선 사례입니다. 저희는 종종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코드 리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히스토리가 남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추후에 MR을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희는 정리된 히스토리를 남겨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 문화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IT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R 관련 규칙을 개선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말하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기록을 하는 등 되돌아보니 좋은 코드 리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코드 리뷰를 하면서 각자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재용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코드 리뷰는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경력자든 신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 지식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작게는 효율적이고 가독성 좋게 코드를 짜는 방법을, 크게는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배우거나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퀄리티 높고 유지보수성이 뛰어난 로직을 개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어요. 또한 트렌디한 기술을 소개받기도 하고 공부 방향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 저희 팀은 코드 리뷰 분위기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서로 지식을 많이 공유해서 좋았고 신입분들도 적극적으로 질문과 리뷰를 남겨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경력자분들이 쉽게 파악해서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과 성장에는 이렇게 열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희님은요?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를 짤 수 있을지, 더 나은 구조는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경력자분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거나 제가 남기면서 이런 점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배울 때도 많지만 제가 리뷰어 입장에서 시니어분들의 코드를 보면서 아, 이렇게도 짤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배우거나 구조가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남기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현재 기획에만 맞춰서 제가 코드를 짜곤 했는데 시니어분들께서 기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유지보수 관점에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획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딱히 큰 고민 없이 그대로 구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니어분들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획자분들께 변경을 건의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개발자도 프로덕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구나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드 리뷰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는 방법, 코드 리뷰를 활용한 공부 방법, 그리고 신입으로서 코드 리뷰를 할 때 용기 내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한 번은 로직에 오류가 있는 코드를 발견하고 수정할 때 추가적으로 한 부분을 리팩토링을 같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리뷰가 일단 오류를 먼저 빠르게 수정하고 급하지 않은 작업들은 후속 작업으로 분류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고민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팀장님께서 모든 MR을 딱 타입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질문이든 리뷰든 남겨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코드 리뷰가 피드백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입이 코드 리뷰를 할 때 용기 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니어인 제가 이런 코드 리뷰를 남겨도 되나? 코드 리뷰인데 질문을 해도 되나 등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의견을 내면 팀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시니어분께서는 모르는 것을 많이 물어보는 것은 신입의 특권이다 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드 리뷰를 하면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작업 내용에 대해서 리뷰어분들께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겪어보니 이렇게 코드 리뷰 요청을 드리면 더 편하게 확인하시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신 경우에는 제가 해당 도메인 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히스토리를 공유받는 데 문제가 없었고 해당 도메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또 저는 코드 리뷰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스스로 배운 게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팀원들과 방향을 맞춰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팀에서의 코드 리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드 리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코드 리뷰 규칙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저희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회고 시간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활발히 토론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라운드 룰로 만들지 또는 보류할지를 다 함께 정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코드 리뷰 문화가 잘 정착하려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팀의 코드 리뷰가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팀원들의 코드 리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기계적인 코드 리뷰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팀의 코드 리뷰 문화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보완하고 싶은 방향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은혜님이 이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더 좋은 코드 리뷰 문화를 위해서 저희 팀의 회고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리뷰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사후 리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러한 좋은 리뷰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리뷰의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 리뷰를 하다 보면 리뷰를 주시는 분과 받는 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뷰를 하시는 분은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반영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리뷰를 남겼지만 리뷰를 받는 사람은 리뷰를 당장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구분도 없이 리뷰를 하는 게 보통의 코드 리뷰라면 중요도를 표시해주면 서로의 오해와 의사소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모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반영이 되어야 하는 리뷰는 맨 앞에 사이렌 이모지를 붙이는 것과 같이요. 그러면 리뷰를 받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사후 리뷰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2개의 어프로브를 받아야만 머지를 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긴급한 핫픽스는 시간상 제대로 된 리뷰 없이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몇 시간 이내에 사후 리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리뷰를 받을 수 있으니 코드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리뷰의 중요도 표시와 사후 리뷰 프로세스 모두 필요하다고 느낀 팀원들이 많을 거예요. 리뷰의 중요도 표시가 있으면 리뷰어나 리뷰어끼리 오해를 줄이고 또 사후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팀원들에게 히스토리가 공유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리뷰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회고 시간에 이번 주에 파트 내에서 작성한 MR 중 특정 MR을 골라서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구나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다른 파트에서 오고 간 의견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이 생각하는 코드 리뷰의 중요성과 필요성, 코드 리뷰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고, 코드 리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 팀의 코드 리뷰 문화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소개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저희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코드 리뷰 문화 성장 과정을 보고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더 멋진 개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코드 리뷰 문화를 팀에 적용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현재 계신 팀에도 적용해보면 좋겠네요. 저희가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의 코드 리뷰 문화를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더 멋진 개발 문화, 더 멋진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와 함께 할 멋진 동료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들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으로 즉시 지원해 주세요. 이상으로 저희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의 코드 리뷰 문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